안녕하세요. 보만세를 읽어드립니다. 프로앤잡러입니다. 오늘도 보만세 라디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3일 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글은 가입 인사입니다. 아우성맘님께서 가입해 주셨는데요. 경기 KB 보험설계사 아우성맘 이렇게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경력 11개월로 성공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설계사입니다. 영업 방법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하셨어요. 저희 카페에 고수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영업 노하우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언스님, 민서아빠님, 부끄럼쟁이님, 보험전도사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만세 스텝님, K금융 파트너스님, 라키우스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내가미님, 와인컬러님, 오뿌밍님, 한다된다 2024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제니지리님, 몬스터님, 하추님 모두 환영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가입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보 질문방에 글 올라왔어요. 화이팅 팅팅팅님 환수하시는 분 제가 이제 3개월 차예요. 원수사 생명 남편 계약 지인 계약으로 2달은 채웠는데 첫 달 300 넘게 받고 두 번째 달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가정하에 3차월에 그만두게 되면 환수가 있을까요? 밝은 척 하지만 힘드네요 하셨어요.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맨맨세님, 저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였죠. 신입인데 지인이 선뜻 먼저 손 내밀고 와장창 6개를 환수받게 했다는 써니사랑님. 저 있는 곳은 보험이 유지돼도 제가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면 신입지원금 받은 부분은 환수 있어요. 수수료 교육이나 안내 못 받으셨을까요? 유투님 22년 입사자랑 23년 입사자랑 23년 입사자랑 조건이 바뀌어서 신인 지원비도 전부 환수로 알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매니저님하고 상의해보세요. 혼자만 환수 되시는 게 아니라 매니저님도 환수 있으시고 팀 경비나 지점에도 영향이 가서 호호호호빵님 저 2달 생명사에서 일하고 이직했는데 신입 정착 지원비라고 해서 환수 300 맞았어요. 그냥 2달 동안 월급 하나도 안 받고 무상 일한 거였어요. 내가 월급 받은 만큼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너떠님 저도 4차월인데 솔직히 안 힘든다면 거짓이겠죠? 저도 매일매일 그래도 1년만 버텨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화이팅 하셨어요. 성영진 방탄지점장님, 계약이 유지되면 환수가 안 되지만 중도에 해지가 되면 환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책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환수됩니다. 그리고 생명원수사가 유지가 18개월 이상 되면 유지 수수료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생명원수사 좋지만 처음에는 손해보험 쪽이 일반 고객들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아님 단기납 종신 잘 공부하시고 좋은 컨셉으로 판매해보세요. 보험전도사님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셨어요. 이거 회사별 환수 규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급여 명세서 안에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급여 명세서를 보시지 못하지는 않으시죠? 그 급여 명세서 상세 내역에 보시면 이제 계약과 관련된 급여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원받으신 금액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원받으셨던 금액은 아마 1차 년도 이내에 해촉 처리를 하시게 되면 거의 100% 환수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인사 올라왔습니다. 언스님,
부산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언스님 가입 인사합니다 하셨어요. 삼성생명에서 9개월 차 되시고요. 보험 정보 얻고 싶어서 가입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라 좋은 정보와 영업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9개월 차면 3, 6, 9 지금 힘든 고비 또 한 번 넘기시는 달이신데 화이팅 하세요. 부끄럼쟁이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보험전도사님, 또너또님, 보만세 스텝님, 다동남 조상현님, K금융파트너스님, 락키우스님, 와인컬러님, 오뿌밍, 한다된다 2024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몬스터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모두 환영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초보 질문 올라왔습니다. 연지82님, 적정암 진단비, 표적, 면역항암 등 갱신형 특약들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암 치료도 트렌드가 있으니 표적은 비갱신보다 갱신이 나은 것 같은 저만의 생각? 40대 초중반 기준 고액 항암 특약들 과감히 삭제하고 암 진단비 7천만원에 유사암 1,400만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천, 암 수술비 500, 로봇 수술비, 뇌심 진단비 2, 3천, 아이 진단비 1천, 뇌심 수술비 1천, 엔대 수술비 뇌심 1천. 그 외 자잘한 특약들은 제외하고 설계해보았는데 어떤가요? 암 1억으로 가지기, 보험료 부담이,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카티 등등 계속 쏟아지는데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 늘 고민하게 되네요. 중입자 치료 또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커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 제일 폭넓고 가성비 좋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를 빵빵하게 넣자 주의인데 보통 보장 분석하다 보면 금액을 작게 잡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타 카페도 보면 표적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고수님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보험설계사 임성환님께서 항암 방사선을 가득 넣으면 범위상으로는 좋은데 보험료가 문제겠지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진단금으로 2억 채워드리면 진단만 받으면 되는 거니 좋은데 언제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돌부처님, 암 진단비 갱신 7천, 갱신 7천 조합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갱신 7천, 갱신 7천. 표적은 1억도 얼마 안 하니까요. 암 수술비 500이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 돈이면 표적 항암과 면역 항암도 다 넣고 남을 겁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앞에 이름이 복잡하고 어려운 특약들은 고객님께 잘 추천 안 드려요. 확률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오래 살 확률과 사망할 확률은 100% 존재하지만 내가 살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은 정말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는 확률이다. 물론 내가 걸리면 100%겠죠. 그랬을 때 반드시 표적 항암이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나 이런 걸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진단금으로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진단금 설계를 해드릴 때 만기 길게 한 1억 정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갱신형 20년이나 30년짜리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그 진단비를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고객님과 보험료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타협점이 맞았을 때 얘기겠죠.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 보통 고객님께 여쭤보거든요. 보험료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료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고객님 그거면 암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안보험이 그만큼 요즘 많이 비싸죠.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께서 1월 고객 인사 자동차 정비 쿠폰 첨부하셔서 스피드메이트에서 활용 가능하신 DB 손해보험의 자동차 정비 쿠폰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활용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피드메이트 사장님과 친분이 좀 있는데요. 예,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십니다. 이거 싫어하지 않으시거든요. 활용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전도사님,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보만세 스텝님, 영진에셋 박단장님, DB 파트너님, 제로웰치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거 매번 저도 이게 챙기기가 어려워가지고 잘 쓸게요. 자유 게시판에 보험 전도사님께서 영상을 첨부한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상위 1%가 지키는 10가지 습관이라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동기부여 영상 추천드립니다. 꼭 보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서리얼리님 최고. 고양이가 따봉 왔어요. 보만세 스텝님 엄지척. 바른보험 가이드 구름맘님 엄지척. 보험장인 최성천님 최고. 제로웰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올린 2024년 1월 1일 글 보만세 라디오입니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벤트 게시판에 퀴즈 이벤트 올라왔어요. 새해 첫 퀴즈 이벤트 보험 설명서가 커피 쿠폰을 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험 설명서 임성환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보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는 보험 설명서 임성환입니다. 2024년 새해 첫 퀴즈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되었는데요. 어제 처음 시작된 제도들 덕분에 많은 혼선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4년 바뀐 제도에서는 승원계약 비교 입력 시 땡땡 이율과 해지 환급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땡땡 이율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자 중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지급합니다. 보만세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댓글 이거 제가 읽어드리면 답을 공유하는 거니 닉네임만 올려드릴게요. 나나미님, 행복한 린다님, 언제나님, 아이나빠님, 리비님, 달콤한 꿀벌님, 감탄본부 황영호님, 보험전도사님, 엔돌핀 뿜뿜님, 교보 똑순이님, 보험여신님, 미여님, 드럼통님, 다오라님, 봄이밤비님, 써니사랑님, 인스맘님, 얏희님, 다시웃기님, 꿈끼꾀깡끄님, 링링일사님, 금이님, 가은아빠님, 별이랑님, 보험님, 추룰리러브님 맞으세요? 가윤님, 봄왕눈이님, 모두 이루다님, 드러머갱님, 경주방님, 이유빈님, 나니나님이 뉘님, 구름나그네님, 미소이님, 보물함님, 용이님, 행복을 전하는 가비님, 복닥복닥님, 럭키쭈님, 미니쉘님, 몸설명서 임성환님 마감한다고 올려주셨나요? 금요일에 추첨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댓글 못 달았는데 저는 탈락이군요. 다음 글부터는 보험 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올려주신 뉴스입니다. 충치 치료 필요한 상태로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거절될 수도. A씨는 치과에서 어금니 충치 때문에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기실 이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 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보철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치아보험의 보철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보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사의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질병치료도 함께 받았더라도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 입원 일당 보험금은 보상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너무 일상적으로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설명 의무가 제대로 안 되시면 설계사분들도 조금 곤란하실 수 있어요. 잘 읽어보시고 고객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정기검사, 추적관찰은 보험가입 고지 의무에 미포함. 병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설한다고 이를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 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2차성 암 진단을 원발 암 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명확히 한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 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 흡인 조직검사만 인정하는데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 시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고지의무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거나 할 예정이다. 기존 약관을 명확히 한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라는 기사 올려주셨습니다. 댓글 볼게요. 보험전도사님, 서리얼님, 보험장인 최성찬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다오라님께서 헷갈리는 부분들 하나하나 다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지의무는 너무 어려워요 하셨습니다. 고지의무 상당히 어렵죠. 저는 웬만하면
다 고지를 해서 심사과의 판단을 맡깁니다.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충전 코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잠시만요. 아하, 이게 빠졌군요. 됐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면 제가 노안이어가지고 지금 돋보기 끼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어두워지면 제가 글씨를 잘 못 읽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강추위에 수도관 동파될라 한파대비 보험특약은 하셨습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 생활안심종합보험은 동파로 인한 누수뿐만 아니라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별도 특약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약은 보험기간 중 가입자의 가정에 겨울철 한파 등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누수에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각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기자님이 주와 수어를 너무 안 어울리게 적어주셨네요. 실제로 누수 발생 시 가정 내 천장이나 벽지가 들뜨고 마루가 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이 크고 복구에 상당 시간 소요되는데 이 상품의 6대 또는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에 가입했다면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및 의류관리기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 수리 비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겨울철 동파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을 판매한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관련 특약 가입 고객은 동파 및 노후로 파손된 배관 누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의 KB홈앤비즈케어 종합보험은 별도 특약 가입 시 누수로 인해 보강해야 하는 가정 내 마룻바닥 수리비와 12대 가전제품 수리비까지 보장한다. 수도관 동파는 내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피해갈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였습니다. 보험전도사님과 리치 와이파이 장신현님께서 감사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후기 게시판이에요. 김성욱 후기. 개척의 정성 김재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감탄본부 김성욱 본부장님 생산 소비자 마인드 강의 후기 하셨어요. 우와, 강의를 이렇게 화기애애한 환경에서 하시는군요. 후기 관련해서는 제가 다 읽어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고객님들을 만나 수술비, 암 진단비, 운전자, 단기납 종신 등을 설명할 때 작년과 똑같은 설명과 RP보다는 조금 관점을 비틀고 지식에 살을 붙여서 좀 더 세련되고 강력한 RP를 구사할 수 있다면 내 앞에 있는 고객님의 몰입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몰입도가 높아지면 클로징은 당연한 것이고 소개도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후기를 정리해봅니다 하셨어요. RP 엄청 중요하죠.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게 RP인 것 같아요. 보험전도사님, 김성욱777님, 바른보험 가이드 구름맘님, 성영진 방탄지점장님, K금융 파트너스님 모두 후기에 댓글 다 남겨주셨는데요. 스티커
많이 남겨주셨어요. 자유 게시판에 IoT 설계사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준법 감시 부서의 영업 정지 명령. 안녕하세요. 스마트 확인서 비교 확인서를 늦게 업로드해서 15일 영업 정지가 왔는데요. 전 부당하다고 영업 정지 소명서를 드렸습니다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FP 보호 또한 중요한 듯한데요. 11월까지는 어떻게 올리는지 몰랐다고 하여 12월부터는 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은 관리자님 타 지역 출근, 하루는 제가 출근, 하루는 시스템 일시정지 등으로 며칠 늦어졌다고 응답하였고 전산이 안 되는 날은 IT 부서에 전화도 했다고 했습니다. IT 부서는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사무직이 아닌 저는 또 고객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른 분들 며칠 늦게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속 지점장님이 없고 통근이 어려워 지점의 지역을 이동하며 많은 전달사항이 누락된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단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15일은 무급실적 손실에 대한 손해를 책임질 수가 없는데 감시팀 직원의 판단으로 필체며 발행일이 있다며 이번 15일 정지 이후 따르지 않을 시 추후 강제 해촉하겠답니다. 오늘 관리자님께 전달받았는데 이런 식의 소득제재가 계속되는 경우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회사의 영업규정 지침과 정지 관련 정관은 어디서 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일 등으로 영업의지 상실 및 업무 지연이 계속되어 전달의 계약이기도 한 딜레이된 보험 계약을 다시 어제 서명받고 계약과 또는 오늘 고객과 식사 미팅은 다 취소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영진 방탄지점장님. 개인정보 확인서, 이행 확인서,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 등의 3종 동의는 500명 이상의 대형 GA법인 보험대리점에서는 꼭 하셔야 되는 필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신계약도 중요하지만 3종 동의 부분도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서면 동의도 가능하고 스마트 확인서 플러스 어플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빨리 관련 업무 체크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전산장애 및 중간관리자의 미처리 등으로 전산 시스템에서 종합 시스템으로 반영이 안 된 걸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유조차도 제가 일일이 파악해서 알려야 하는지요? IoT 설계자님 일단 힘내시고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를 보셔야 되는 게 보험회사와 고객의 중간자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GA에 근무를 하고 계셔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고 일하시기 처음에 좀 어렵다고 하셨으면 지금 지지난달 마지막 날 응급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0월이시잖아요. 10월에 대한 건이 업로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솔직히 업무에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을 조금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회사 전산,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아니라 내가 소속된 GA의 전산을 먼저 보시는 것. 그래서 내가 빠뜨린 서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청약서 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원수사별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등기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월말에 이렇게 모아서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건 다 체크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며칠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준법관리팀에서는 이게 규정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서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봄 강의가 있네요. 투자와 연금센터 1월 10일 변액연금 특강 수익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라. 미래에셋생명 나스닥 100 1년 수익률 57%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일시는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2시간 동안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 1호 101 한라원 N1타워 A동 601호에서 노쇼 방지용으로 1만원 수강료를 내시고 참가 신청을 하시면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글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강의 후기 올라왔습니다. 김성욱 본부장님 강의 후기 보험 지키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강의 후기는 각각 읽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강의 후기 김성욱님 강의 후기를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의 마인드업을 해주시는 강의이신 것 같아요. 강의 후기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보면 영업하시는 많은 설계사님들께 새해 마인드셋을 해주실 수 있는 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 선생님께서 무료 강의 안내 올려주셨습니다. 고용지원제도 보수교육이라는 강의 안내네요.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온라인으로 무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 정규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하고 2024년 고용지원제도 실무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참가 신청은 문자로 가능하시고요. 참가 URL 발송 및 수신을 하셔서 교육 당일 URL 접속 후에 교육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보 게시판입니다. 고민글이네요. 답답합니다. 캠핑올릭 1215님 고객님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저희 회사에 실비만 있으세요. 실비 청구 이력 때문에 질문서 고지사항이 아닌데 승인이 안 된다네요. 다른 회사에서는 자궁 적출술만 고지하고 다 승인 떠서 표준세 가입 승인 나셨어요. 가족 계약이 다 허무하게 사라졌네요. 하셨어요. 아하, 이런 경우 좀 안타깝네요. 그쵸.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자분께서 승인이 안 된다. 질문서 고지사항이 아닌데 승인이 안 된다. 특별심사 한번 요청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어느 회사인지는 일단 모르시겠지만 특별심사로 심사자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로운민초님께서 빈혈 증상의 자궁 근정으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종양의 자궁 적출을 시행한 것으로 읽힙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고하시라고 링크 올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약 사정 기준표는 회사마다 다르고 인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안내드린 글은 각 보험회사의 최초 사내 계약 사정 기준표에
기준표를 제정할 당시 협회와 의학회 내부적으로 준용하였던 기준과 최근 보험사들의 공통적 심사 지침을 득하여 제가 작성한 글이라 이해하시면 되며 이를 참고하여 인수 가능한 방법과 보험사를 찾아보기 바라는 목적성에 따릅니다 하셨어요. 보만시스템님 고생하셨는데 허무하시겠어요. 영진에셋 박단장님 허무하죠. 보험전도사님 같이 눈물 흘려주시. 이거 캐릭터 이거 어디서 다운받는 건가요?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에고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수고 많으셨어요. 약방감초 김성수성님 에고 저런 참고가 될지 모르겠으나 타사 설계서 가지고 타사는 이 정도 인수 가능한데 우리도 인수할 수 있느냐 하고 심사자와 조율해보세요 하셨어요. 저는 심사자하고 소통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검사 결과지가 있으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이력에 지금 19년도 빈혈과 종양이 있으시고 20년도에 자궁 적출하시면서 심전도 검사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을 실비 청구 이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지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수고로우실 수 있지만 고객님과 잘 말씀하셔가지고 결과지를 같이 떼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조금 심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사자에게 잘 대우해주면 심사자분들도 조금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itHing님, 아니 KB는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자가 있음 모바일이 안 되나 봐요. 유유 하셨어요. 보험선생 조영준 본부장님, 매니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행복을 전하는 가비님, 그래서 빼고 해서 배서해줘요. 저도 배서를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이게 더 편리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입 지정자가 있으시면 가입 경력자 지정이 있으시면 그분 동의도 같이 서명을 받으셔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인사 올라왔습니다. 국커멍님, 부산 GA 설계사 국커멍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속 보험회사 키움이시고요. 보험 경력 8년. 보만세에서 얻고 싶은 것 영업 자료 하셨습니다. DB 시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고객 리뷰를 통해 업셀링 또는 소개 위주로 영업 중입니다 하셨어요. 우와, 영업 자료 많이 올려주시고 많이 내려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쵸? 보만시스템님,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보험전도사님, 다동남 조상현님, 영진에셋 박단장님, K금융파트너스님, 락키우스님, 와인컬러님, 오뿌밍님, 한다된다 2024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몬스터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다 같이 환영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무척 환영합니다.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네요. 비교 확인서 예상 해지 환급금 이율 윤민희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하나씩 읽어드려야 되나요? 윤미MH님, 변경된 비교 확인서 예상 해지 환급금 이율 자동으로 안 뜰 때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고객한테 콜로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보라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보험설명서 임성아님, 예상 해지환급금은 통상적인 감으로 낸 보험료에 곱해서 찍거나 0으로 표기합니다. 이율은 보험사별 공시율표 하나 만들어 두시면 2018년 이후는 거의 맞습니다. 자금성님, 24년도 상품이 반영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 목록 중 23년도 것으로 찾아서 하시면 나올 겁니다. IoT 설계사님, 지점장이나 총무님 없어요? 총무님이 환급금 이율을 알 수 있나요? 이율은 상품별로 공시시를 찾아봐야 할 것 같고, 환급금은 예, 대충 넣어줄 순 있겠지만 계약의 책임은 설계사한테 있으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참고로 제가 찾아봅니다.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시실에서 약관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고객님께서 가입하셨던 내역이 있으시면 그 약관 옆에 그 사업 방법서가 보통 다 같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공시이율과 대략적인 해약환급금 예시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강의 후기입니다. 바른보험 가이드 구름맘님께서 김성욱 후기 세일즈 마인드 교육 후기입니다 하셨어요. 와, 엄청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후기거든요. 제가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오랜 경험자이신 본부장님, 지점장님이 단순화하여 결정 내려주시고 그거에 따르는 단순 판단이 실행력을 높이고 영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지도자와 내 노력과 실행이 따른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좋은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맞아요.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링크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너무 멉니다. 여기선 저희 동네에서 해주실 수는 없으실런지. 댓글 보험해결사 전병주님 선물까지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보험전도사님 정선스러운 후기 감사합니다. 김성욱 777 와 좋은 후기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강의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누가 해주실 분 없으실런지요. 보험 강의 안내입니다. 무료 강의라고 합니다. 업계 최강 유전자 마케팅 교육 일정 문대리 010-5895-782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날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기네요. 강의 일정 나와라. 강의 일정입니다. 순천 1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부산 1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광주 1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이 광주는 경기도 광주라고 합니다. 진주 1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1차 시 내용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15명 이상의 지점 및 본부는 무료 교육 진행 가능하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에셋 박단장님께서 박노학 칼럼에 1월에 대박 터질 상품이 나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진에셋 박단장입니다. 12월에 이어 1월도 단기납 종신으로 월 소득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시점 130% 이상 환급되는 상품들이 줄지어 출시되었습니다. 아마도 1월달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배 띄우라고 단기납 종신 한 건씩 무조건 한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상품이 그닥 많지 않은데 이번 단기납 상품은 바로 그런 상품입니다. 비교표 올려드리니 참고만 하세요. 각 사별 시책이 다르니 시책 꼭 확인하시고요 하셨어요. 우와, 비교표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꼭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맞습니다. 장금성님 오늘 현대해상 10년 194%, 194%까지 떴었어요? 5년 150% 환급률 상품 난리 났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두 건 가입시켰더니 전산 막혔네요. 그 안보험이었죠? 그 오늘 뉴스 떴던데 어떻게 될런지요? 소송 간다고 하던데? 굿입니다. 단기납 종신으로 고객에게 사망보장과 노후자금, 미래자금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교보똑순이님 1월 영업 첫날 내 건 청약했어요. 하반기부터 금리 하락이 예견되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확정이율이라 더 메리트 있긴 한 것 같아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DB파트너님 불확실성 시기에 대단한 상품이네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오늘 현대해상 상품 이야기 듣고 깜놀한 1일입니다. 다동남 조상현님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거는 이거 상당히 큰 파장을 가져올 것 같던데 이거 걱정입니다. 계리사님 큰일 나셨을 것 같아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산 도담도담 부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에서 1월 무료 상담 교육일정 안내표를 올려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큰 기쁨님께서 생명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신 것 같아요. 댓글들 보면요. 잘 모르셔서 다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명 원수사에서만 일해보니 종신보험이 얼마나 좋고 가치 있는 보험인지요. 손보도 손보 나름 가치가 있겠고요. 생명도 생명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다는 건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한 집안의 가장은 종신보험 필수라고 봅니다. 아는 몇몇 손보 원수사 설계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 종신보험은 무조건 깨라는 교육을 엄청 받는다고 합니다. 봄봄쭈쭈님 이해도가 낮다라는 표현보다 현재 분위기죠. 서로 티카티카 해주셨는데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보험전도사님 좋아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현님 종신보험 정말 중요하죠. 여유랑님 종신보험 알고 보면 너무 좋아요. 저희 지혜는 종신보험 단기 판매만 합니다. 다른 데서 깬다고 해도 쉽게 깨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중간에 해약손 인지시켜주고 설명하시면 돼요. 뽀도리님 제가 무조건 종신보험 깨라는 교육을 선보 원수사에서 받았어요. 그랬다가 보만세 보고 오한마로 뒤통수 퍽퍽 쳐맞고 했던 적이 있어서 공감합니다. 인보험은 인보험의 영역이,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이 있지요. 로우운민초님 생보, 선보 다른 개념이며 종신정기 또한 다른 보험 상품이랍니다. 위 내용은 객관적인 법적 근거와 계리적 기초 서류가 다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견은 정답이 없으니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자인 소비자 이해도에서는 그런 복잡한 내용은 어렵고 보험료는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이런 토론 정말 좋아요 하셨어요. 저는 사망보험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종신으로 넣어야 되냐라는 문제는 고객마다에 다르지 않을까요? 저도 종신보험 상품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룸메이트 종신보험은 절대 깨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다만 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들로 되어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가치관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교육을 하실 때 보험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설명하시기보다 판매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제가 교육 매니저로 모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금은 30만원, 종신보험은 20만원, 무조건 그거 이상 해야 해. 그게 교육 매니저님 입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 저와 좀 많이 맞지 않구나 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가지를 않았는데 이거는 뭐 교육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 가치의 전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한금융 플러스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국내 최고 보험회사 감탄본부 사업 설명회 1월 11일 저녁 8시 줌 라이브로 한다고 합니다.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서로서로 공유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아, 여기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줌 라이브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인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손보와 자보 강사 창현님께서 광주 WSET 이창현 가입인사합니다 하셨어요. 보험 경력 8년 차에 보험사에서 열정을 얻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과 손해보험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설계사를 가르치는 설계사 최고의 보험 전문가 이창현입니다 하셨습니다. 조이파파님 권유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보험 전문가 이창현님, 반갑습니다. 손보와 자보 두 개를 다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상당히 실력자이실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알면 알수록 어렵더라고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보험전도사님, 라키우스님,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다동남 조상현님, 와인컬러님, 오부밍님, 한다된다 2024님, 미라클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몬스터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모두 환영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의 가입 인사예요. K금융 파트너스님, 인천 K금융 파트너스 설계사 쑥이 가입 인사요 하셨어요. 닉네임 쑥이시고요. 보험 경력 5년에 보험회사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하십니다. 개척활동 영업과 DB 영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 하는 분야 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부럽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보험전도사님,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라키우스님,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와인컬러님, 오부밍님, 한다된다 2024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제니지리님, 몬스터님, 스리스리님, 하추님, 휴머니스트님 같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유신님께서 치아보험 고지사항 문의드려요. 치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몇 달 전 국가검진으로 하는 스케일링 시행했습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K05.30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코드가 올라가는데 그게 고지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인지요? 정기적인 단순 스케일링만 시행하시고 치료 서견 없습니다. 고지사항을 몇 번을 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해당한다면 치아보험 고지사항 몇 번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현님께서 진단명이 있으니 고지하시고 심사 받아보세요. 고지해도 심사 승인 확률 높습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고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국가검진으로 인한 단순 치주염은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언더 승인된다, 안 된다 말하는 건 원수사 언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말을 못하죠. 중요한 건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심사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하셨는데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치과보험을 제가
작년 1월인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전 치과보험이 없었습니다. 치과보험을 넣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치과 통원비가 나오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했던 내용들을 이제 청구를 했죠. 통원비 회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고지의무사 해당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언더라이팅 부서랑 언성을 높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하니까 그냥 패스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지는 하라 이 말이더라고요. 자유 게시판에 드디어 핫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초대박 사건. 현대해상 5년 해지연금률 150%, 10년 해지연금률 194%. 자금성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오전에 후배로부터 이상한 상품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래로 썰을 풀어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현대해상 신상품, 현대해상 2배로 안보험 상품에 환급률 전산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산 오류인지 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전산 오류로 추측이 됩니다. 10년 해지환급률이 무려 195% 내외, 5년 해지환급률은 무려 150% 내외. 나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위의 환급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10년 해지환급률 상품이 막힙니다. 설계를 해볼 틈 없이 막혀서 아쉬웠는데 5년 해지환급률 상품은 남아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설계를 했습니다. 와이프 것으로 220만 20원, 와이프 친구 것으로 20만 20원 이렇게 두 개를 빠르게 가입시켰고 정확히 1분 뒤 상품 판매가 종료됩니다. 대략 오후 2시에 막힙니다. 현대해상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근데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어설프고 아마추어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설계사가 모바일 청약하고 고객님께 모바일 청약까지 발송된 건을 단순 설계로 강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님께서 모바일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 고객님 모두 모바일 청약 완료, 출금까지 완료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정 요청 올린 일부 건들에 대해서 단순 설계로 강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청약 성립이 안 됩니다. 현대해상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계약을 인정할지 아니면 전부 무효 처리를 할지 등등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청약할 때 암 진단비 업계 누계에 걸려서 현대해상 또는 타사의 암 진단비를 감액 또는 삭제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만약 현대해상에서 오늘 청약권을 모두 무효화시키면 이분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미 삭감하고 삭제한 암 진단비를 복원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저는 2건을 넣었기에 그대로 인정되길 바라봅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에 대해 뉴스포스트에 제보를 했기에 수일내 기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전 뉴스포스트 기사 바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건너 아시는 다른 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모 생명보험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시던데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제가 경험해본 거는 아니라서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그걸 그대로 유지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유지가 되면 완전 대박 상품이죠. 이거 뭐 뻥튀기인데요. 다동남 조상현님 이거 봤었는데 누적 때문에 해지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 상황일 것 같네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저도 오전에 이 내용 보고 대박이다 홍보해야지 했는데 금방 다쳤더라고요. 축하드려요. 니클세븐님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드라마틱한 내용 읽으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쩔저쩔님 와 부럽습니다. 줄그레님 와 대박. 장그레님
밤에 이 상품 찾는다고 회사별로 설계 다 해보느라 잠도 설치고 아침에 식구들 설계하는데 암 누적 걸려서 결국 한 명도 못했어요. 성공하신 거 축하드려요. 유지해야죠. 그 큰 회사가 모르는 게 어딨나요?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우와, 와우. 성영진 방탄지점장님, 전사를 자주 다루시니 이런 오류도 찾아내시는군요. 프림로즈님, 우와, 후기도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이번 주 내일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겠네요.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1월 3일 글을 1월 4일 안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 1월 5일이 넘어갔네요. 뽀도리님 마지막 그림, 오늘의 마지막 글 뽀도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보험 상품의 이런 틈새 시장 어떤 것 같아요? 악기를 피보험 이익으로 기평가 보험 함 가자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뽀돌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로운 한 해 다들 바라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엔 화끈하게 상여자답게 생동차로 붙는 게 목표예요. 그나저나 공부하다 보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포화가 되었다는 보험시장. 그런데 실제로 틈새 시장이 과연 없을까요? 보험계약자는 합리적으로 위험을 보상받고 보험자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우리 보험사도 좋은 수입 활로. 저는 펫보험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틈새 시장 겸으로 전공자용 악기를 피보험 이익으로 하는 보험상품 하나 손해보험에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저거 특약들 깔고 가면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은 될 텐데 이거 보험상품 내면 가입 안 하는 전공자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번에 악기 사러 간만에 교회 칸타타 연주회 때문에 악기 점검을 받으러 가면서 진짜 어느 보험사든지 각 잡고 음악가들을 위한 보험상품 플랜 하나 내면 영업해준다 이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 전공으로 첼로 전공인데 6년간 악기를 안 만지다 보니 글쎄 악기를 살펴보시던 악기 마에스트로 분이 저를 짠하게 보시면서 앞판 뜯어야 하고 칠도 벗겨지려 하고요. 우선 견적 내봐야 알겠지만 수리비로 200만원은 생각하셔야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나마도 6년간 악기를 방치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나와서 유레카 이랬습니다. 사실 수리비만 300만원 넘게 나올 거라 생각했던지라. 정말 이걸 보면서 그동안 전공하면서 악기 수리비 나가는 것도 일이었고 현이나 활털 가는 소모품 가는 것도 일이었는데 보험 쪽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쪽에 상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어느 보험사라도 좋으니 이런 쪽으로다가 상품 개발해 해주실 손해보험사 없습니까? 영업은 전공자 출신인 뽀돌이가 아주 딱 기가 막히게 딱 해줄 자신 있는데 하셨어요. 일반 보험은 되지 않는가요? 장기 보험이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실까요? 다동남 조상현님, 전공자용 악기 좋지만 개발 비용보다 수익이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일반 상품으로 그 상품 개발팀에 요율 산정 올려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일반 상품을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는 않지만 이 일반 상품에는 요율을 산정을 해주시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왜 연예인 분들 보시면 뭐 다리보험 들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피부보험 들었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특정 목적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인수 개발을 별도로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보험 개발 요율이라는 게 이게 통계 자료가 이렇게 잘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악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굉장히 고액의 제가 이제 클래식 악기에는 좀 문외한이라서 피아노를 치긴 했지만 피아노 이외에는 저는 그냥 다 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올린, 고가의 바이올린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일반 보험으로 넣고 이동을 한다고 저는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일반 보험팀에 지금 소속되어 있으신 보험사가 있으시면 계리를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을 요청해보세요. 이렇게 글 남기시지 말고. 그리고 하시고 나면 어느 보험사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악기 전공하시는 분들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일단 엄청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1월 3일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글을 다 읽은 시간은 2024년 1월 5일 오전 0시 8분입니다. 전 오늘 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현대해상 해지연극금 10년에 194%. 이거 완전 충격이네요.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합니다. 내일 1월 4일 글 읽고 모레 1월 5일 글은 제가 최지점장님께 다시 토스를 해드릴까 싶은데 제가 읽어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울 수 있으니 혹시나 후기를 아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목소리로만 지금 라디오 녹음을 하잖아요. 뭐 음악도 없고 배경음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1시간 내내 저 쉼 없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의 영향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알러지로 인해서 코맹맹이 소리,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민간요법을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저와 함께 할 아이라서 관짝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제가 조금 맑은 목소리, 편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쌍화탕을 좀 한의원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좀 컨디션 조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다음 주 후반에는 제가 방송 녹음을 기존에 해주셨던 분께 부탁을 드릴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마 계속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과 토요일은 아마 제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방송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글 많이 올려주실 때 혹시나 정말 이거 라디오 녹음하지 말아주세요 하시는 글이 있으시면 제목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빼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읽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글 있으시면 강조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톡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혹은 개별적으로 카톡 주셔서 목소리 좋다고 해주셨던 분들 새해 보험을 배로 받으실 겁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만 녹음 마치고요. 일단 목이 이제 풀리는데 코는 이제 막힙니다. 그래서 문 닫고 얼른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주말 동안 다시 날이 점점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들 내일 오늘 하루 아침에 들으실 거죠? 오늘 하루도 봄 많이 받으세요.